원에서 이 원이라는 거 우리 동그라미 초등학교 때 어떻게 그렸죠? 초등학교 때 동그라미 어떻게 그렸어? 야 중졸 초등학교 때 어떻게 그렸냐? 오래 했어요 초등학교? 컴퍼스로 점 찍고 컴퍼스 버린 다음에 돌렸죠. 이게 원이야. 원 그거예요. 어떤 점을 찍고 컴퍼스 다리를 벌려서 특정 일정 거리를 벌리고 그 거리만큼 얘를 기준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다라는 얘기죠. 이때 그려진 얘가 내가 말하는 얘가 원이에요. 얘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본질이에요. 이 점까지의 거리를 R 반지름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점을 뭐라고 불러요?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x, y들의 모임이 원인데 이 x, y라고 하는 것은 a, b까지의 거리가 r이면 돼요. 즉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이 r이 되도록 하는 거. 이 x, y들 그게 원이 되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 루트가 있는 게 좀 보기 흉하죠. 그래서 양분의 제곱을 취하면 x-ax 제곱 이 형태에서 중심이 a, b 반지름이 r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일컬어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일컫는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함수는 뭐예요? 함수가 뭐예요? x 하나에 y 하나가 연결되는 거에 함수예요. 근데 원의 방정식을 그려보니까 어떤 x좌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원의 뭐라고? 이 형태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 표준형, 일반형, 그거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요? 표준형, 일반형? 뭔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의 표준형은 어떤 형태예요?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쓰면 맞죠? 표준형. 일반형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면 일반형. 즉 표준형은 네, 근데 표준형이 뭐냐? 표준형이 뭐야? 뭘 표준형이라고 이름 붙인 거야? 그럼 사실 얘도 표준형이고 쟤도 표준형이래. 그럼 표준형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꼭지점? 얘한테는 꼭지점, 쟤한테는 뭐? 중심 또는 꼭지점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엄밀한 의미는 그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2차 함수의 가장 기본 형태가 누구죠? y는 ax 제곱이죠. 맞아요? 얘를 이렇게 변형하는 게 표준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은 중심이 a, b가 아니라 뭐겠어요? 0,0이네. 얘는 중심이 뭐고 0,0 반지름이 얼마? r인. 즉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가 잘 표현되어 있는 이 형태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일반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전개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형태 x 플러스 y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긴 형태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2차 함수 일반형과 비슷하죠. 그냥 뭐가 되어 있는 형태를 일컬어요? 전개되어 있는 형태를 일컫는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즉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려면 누구랑 누가 필요하다? 중심과 반지름. 직선에서는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 필요하다면 원에선 중심과 반지름이 문제 풀어보죠. 내용이 별게 없어요. 255번입니다. A, B에 대해서 A, B를 이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과 얘의 수직 이등분선 찾아달래요. 수직 이등분선. 얘 기울기 얼마야? 4 증가한 동안 8 증가해서 2. 중점 누구야? x끼리 더하고 나누기 2에서 1, y끼리 더하고 나누기 2에서 2. 자, 그럼 기울기 2고 얘가 중점인데 얘랑 수직 이등분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써집니다. 수직이고요. 이등분, 즉 중점을 지나야 돼요. 수직 이등분선이란 개념이죠. 자, 이거에 뭐래요? 이거의 x축의 교점, 얘의 x축과의 교점, 뭔 말이야? 이거의 x절편. x절편 누구예요? 전개 한번 다시 해줘요. 얘 x절편 누구야? y에 0 대입하면 5,0이죠. 얘가 중심이다. 얘가 중심이고 원점 0,0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그림을 굳이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5,0이 중심인데 0,0을 지나는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원의 방정식을 쓰려면 누구랑 누가 필요하다 했어요? 첫 번째, 중심. 반지름 그럼 나왔어요? 반지름 5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x-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5의 제곱. 이렇게 써집니다. 이 원의 넓이는 25파이가 되겠죠. 반지름 나왔으니까 25파이인 거죠. 자, 원의 방정식이 왜 어려운지 받아들일 수 있겠죠. 뭐? 시작부터 수직 이등분선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잘 못했어? 그럼 아예 시작도 못해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당장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한데 문제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그 과정에 직선의 방정식에 어느 정도 중급 난이도의 문제가 이미 들어있다는 거죠. 그걸 할 수 있어야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다. 호흡이 좀 길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냥 좀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천천히 앞에서 거부터 차례대로 배운 걸 써먹으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하다. 이게 대전제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지나는 점과 기울기가 필요하듯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중심과 반지름을 통해서 구해줘야 된다. 259번. 그럼 이 중심과 반지름을 찾기 좀 어렵게 하고 싶을 수 있죠. 문제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원이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이 y는 3x 위에 있대요. 그럼 그 중심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 3a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5b-5a가 8이래. 그게 뭔 말이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그게 무슨 말일까? 5b-5a가 8이다. 원의 방정식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 도형에 대한 성질이 등장하는데 그 도형에 대한 성질이 이미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잊혀진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이 살며시 들어갑니다. 원에 대해서, 현에 대해서 배운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걔는 반띵된다. 근데 지금 여기 수선 내렸으니까 여기 A죠? 반띵된다 했죠? 여기 2A입니다. 얘 수선 내렸죠? 그럼 여기 3A죠? 근데 여기랑 길이가 같대요. 여기가 0,6A예요. 자, 문제에서 말을 합니다. OA 길이, OB 길이에서 OA 길이를 빼달래. 그럼 이거 6A에서 2A 뺀 거라서 4A예요. 그게 8이라 했고 A가 2가 됐기 때문에 중심이 2, 얘가 돼요. 자, 근데 반지름을 빼달래. 여기 길이 어떻게 돼요? 반지름. 여기 A랑 3A래. A랑 3A야. 그럼 B변의 길이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 정리 쓰면 얼마예요? 얼마야? 연습하라고 말했어요. A랑 3A면 루트 10A입니다. A가 개수라고 했고요. 맞죠? 1이랑 3만 피타고라 정리 쓰면 되죠. A가 2잖아. 2루트 10이 돼요. 연습하라고 했던 것들을 얼마나 잘 연습하고 있냐. 평면 좌표부터 강조했던 것들. 그런 게 차근차근 쌓이지 않았으면 아마 여기서부터 속도가 좀 빠르다고, 더 빠르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앞에 걸 잘 따라오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지 못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턱턱 딜레이 되는 거죠. 딜레이 걸릴 때마다 좀 힘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림만 보면 풀이가 짧죠. 네, 문제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처음 풀 때 쉽지 않죠. 다양한 우리가 도형의 성질을 써야 되고 사실 도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특히나 어려워하는 이유는 방향성이 모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원의 성질 되게 많지 그 중에 뭘 써야 되냐고.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이유는 문제에서 애초에 OB와 OA의 길이를 언급했기 때문이에요. 즉 현의 길이를 이미 언급하고 있다고. 이 현의 길이와 이 현의 길이를 언급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 중심의 좌표, 중심을 표현한 것을 현의 길이와 관련 지어야 돼요. 그럼 중심과 현을 관련 짓는 방법으로서 대표적인 게 중심에서 현에 수선을 내리면 반띵된다 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라고 쓰냐면 현에 수직 이등분선에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게요. 이 멘트 때문에 우리가 외심을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원이 있을 때 어떤 삼각형에 대해서 이거 다 현이잖아.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도,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도,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도 원의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원의 중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 거죠. (263번) 문제에서 일반형을 주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빼기 15는 0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y 더하기 22는 0이 있어요. 얘의 중심과 얘의 중심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이거 중심을 어떻게 찾아? 중심을 알고 싶으면 저런 형태, 즉 표준형으로 나와 있어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어야 중심이 a, b라는 거 얻을 수 있는데 이걸 못 얻어. 그럼 이제 우리가 표준형과 일반형이 어디서 나왔다고? 2차 함수. 2차 함수에서는 일반형이랑 표준형 어떻게 바꿔요? 완전 제곱식 등장시키면 되잖아. 동일해요. x제곱 마이너스 6x x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9 y제곱 마이너스 2y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빼기 15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25 이렇게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10x, x-5의 제곱 마이너스 25 y제곱 더하기 2y, y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22는요. 그래서 이것도 x-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5 이렇게 되죠. 그럼 문제에서 말을 해요.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 얘랑 얘가 뭐가 된다 했어요? 지름의 양 끝이래. 그러니까 3,1이랑 5,-1이 지름의 양 끝이래. 그럼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랑 뭐가 필요하다고? 중심과 반지름. 얘가 지름의 양 끝이면 중심은 어디 있어요? 이 둘의 중점이 중심이겠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절반이 반지름이겠죠. 일단 이 둘의 중점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5,1이었네. 5,-1이 아니야? 5,-1이자. 4,0이 중심이고요.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예요? 루트 2죠. 즉 x-4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루트 2의 제곱. 문제에선 얘를 전개한 형태로 구하길 바랐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4는 0이 됩니다. a, b, c 더하면 얼마? 6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들을 통해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봤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그러면 여기서 일반화 해볼까요? 이 일반형이 있을 때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꾸고 완전제곱식, 표준형으로 바꾸고 완전제곱식,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4분의 a제곱 더하기 4분의 b제곱을 이 10 플러스 10까지 넘겨버려요. 4분의 a제곱 4분의 b제곱 빼기 c 이렇게 하면 원의 방정식이 된 거예요. 이게 표준형이야. 우변만 살짝 정리하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인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빼기가 있잖아, 그치? 이 빼기 때문에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 오른쪽은 반지름의 제곱인 형태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0보다 작을 수 있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이게 원이 될 조건입니다.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원이 되지 않아요.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이 안 된다. 교재에 적혀 있어요, 이거는. 교재에 적혀 있는 내용이요. 이 42페이지. 그래서 결국 표준형이라고 하는 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럼 선생님, 그럼 굳이 우리가 일반형으로 써야 되나요? 일반형으로 쓸 필요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일반형으로 써야 되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경우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좋기 때문이에요. 어떤 두드러진 특징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등장하기에 좋은 형태고,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 저런 형태를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저 2차 곡선은 실제로 이게 원이 될 조건이라 했잖아요. 맞죠? 저 A, B, C의 범위에 따라 또는 값에 따라 원이 아니라 다른 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기하라는 과목에서 배웁니다. 즉, 이 파트가 자신이 없다. 과감하게 기하는 때려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근데 이 부분이 그래도 할만하다. 그리고 나는 어쨌든 공과 대학에 갈 것 같다. 가고 싶다. 하면은 이걸 어떻게든 이악 물고 버텨야 되고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공과 대학 가는데 수학 못하면 진행이 안 돼요. 물론 거기서는 계산기를 사용하긴 하지만 계산기를 쓰려고 해도 계산기를 쓸 때까지는 풀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기본적인 수학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근데 어쨌든 이과를 가는 게 먹고 살기는 좀 괜찮아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자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자, 그럼 원의 방정식 저 일반형을 또 어디에 쓸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은 유형 4 세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곳에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계속 말하자면 누구랑 누가 필요하다 했어요?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원의 중심, 다른 말로 뭐예요? 외심이에요. 외심. 그러면 결국 원의 중심을 찾는다는 것은 외심을 찾는다는 개념인데 외심을 찾는 것으로서 우리가 두 개를 제안했죠. 뭐랑 뭐예요? 뭐랑 뭐죠? 외심과 반지름을 찾는 방법으로 제안했던 게 두 개 있어요. 뭐예요? 저 말했죠.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거 좀 빡세진다. 첫 번째,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두 번째,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세점이 주어졌을 때 그걸 원하는 방식을 찾는 방법은 Xy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이용해서 구해요. 여기서 하나를 더 제안하는 거예요. 뭐냐면 일반형이라고 하는 형태를 보면 문자가 몇 개예요? A, B, C 세 개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야기했던 거에 따르면 어떤 방정식을 푸는데 문자의 개수만큼 식의 개수가 있다면 그 식을 풀 수 있다,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일반형에 대입을 해버리면 일반형에 세 점을 대입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표준형으로 바꾸면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세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좀 중요하죠. 얘가 제일 빠르고요. 얘가 제일 느려요. 제일 빠르고요. 제일 느립니다. 이게 그나마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얘가 일반적인 풀이 방법으로 얘를 사용하는 게 제일 낫고요. 얘 준수하다. 이 풀이 방법이 제일 준수하고요. 얘가 제일 최적입니다. 최적. 그리고 제일 별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제일 낫죠? 그러니까 제일 별로겠지. 이해하기에 제일 나으니까 머리를 안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몸이 고생하면 되는 거지. 제일 별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별로다. 그래도 연습을 해보죠. 일반형에 세 점을 대입해보는 거. 267번 한번 보겠습니다.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0은 0,
7x 더하기 y 마이너스 30은 0. 2x 더하기 y 마이너스 5는 0. 세 변이 있어요. 이걸로 삼각형을 찾기 위해 세 점을 찾겠습니다. 연립을 해야겠죠. 이 둘을 연립해요. 둘의 교점 어떻게 구해요? 둘의 교점 구하기 위해서 7을 곱해서 빼버리면 20y 마이너스 40은 0. y가 2니까 4,2 이렇게 되겠죠. 이 둘의 교점은 둘 빼버리면 5x 마이너스 25는 0. x가 5. 5, 마이너스 5. 이 둘의 교점을 구하면 얘를 2배에서 빼주면 5y 마이너스 15는 0. 3. 1,3이 있습니다. 세 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1,3, 4,2, 5, 마이너스 5. 왜 이렇게 밑으로 가냐? 1,3, 4,2, 5, 마이너스 5. 근데 이 세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이 원에 대해서,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는다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아도 돼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오늘은 저걸로 연습을 해보자. 그냥 진짜 대입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에 대입해요. 10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1 더하기 9에서 10 더하기 a 더하기 3b 더하기 c는 0. 얘를 대입해요. 16 더하기 4 20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 얘를 대입합니다. 25 더하기 25 잠깐만. 이거 잘못했다. 여기가 5구나. 아닌데? 제가 얘가 5고 둘 구하면 둘 빼면 5x 그러니까 얘가 x가 5 y가 마이너스 맞는데? 숫자가 왜 좀 묘사한 것 같지? 둘 계산해서 2x 더하기 6y 마이너스 20 5y 마이너스 15는 0 y가 3 x 1 3 4 2 4 2 맞는데? 4,2 마이너스 마저 해보죠. 대입해보면 더하기 5a 마이너스 5b 더하기 c는 0 이렇게 써집니다. 둘을 연립해요. 위에서 아래 계산하죠.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0이고요. 또 여기에서 얘 빼면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a 플러스 7b는 0이 됩니다. 둘을 연립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3 곱해서 빼면 80 마이너스 20b는 0이 돼서 b는 4고요. a는 마이고요. c는 마이 4 20 마이너스 20입니다.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빼기 20은 0이 돼요. 네, 찾아진 겁니다. 금방 나오죠? 그렇죠? 금방 나와요. 물론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서 답이 좀 틀렸는데? 그래, 왜 이상하지? 왜 이상했지?
연립을 뭘 잘못했지? 4, 2, 4, 2. 내가 문제를 잘못 썼나? 3y 마이너스 10은 0 맞고 7x 플러스 y만 30은 0 맞고 2x 플러스 y만 5는 0 맞고 5마5 5마5 맞고 4, 2 4, 2 맞고 1, 3, 1, 3 맞고 이렇게 뜨는데 답이 얘가 아니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깔끔하긴 한데. 맞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이렇게 구해집니다.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내가 답을 잘못 적은 건가? 267번에 답을 잘못 썼겠네. 네, 이게 맞아요. 적혀있는 답이랑 달라서 이렇게 막 틀렸나 했는데 내가 맞았네요. 답이 잘못됐어요. 자, 아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얘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271번이라는 문제가 등장한 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10y 더하기 3k 더하기 15는 0. 얘가 원이 된대요. 얘랑 얘를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요. x제곱, x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16. 얘랑 얘를 바탕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요. y-5의 제곱 빼기 25. 얘를 뭐 이렇게 씁니다. 다 넘겨요. 완전 제곱식 빼고.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41, 26 빼기 3k입니다. 자, 근데 얘가 뭐라고 됐어요? 원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이 상황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중심이잖아. 그치? 맞아요? 그 상태로 원을 그리는 건데 이게 2, 4분면에 있대. 모든 점이.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커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커졌다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 Y축을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 Y축까지 거리가 얼마야? 4야. 여기 중심이 마사였으니까.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4보다 작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얘는 반지름의 뭐예요? 제곱이죠. 그러니까 26-3k는 0보다 크되 16보다 작다가 돼서 k는 3분의 26이랑 3분의 14이면 됩니다. 그럼 되는 거 누구 있어요? 4, 5, 6, 7, 8 5개. 요게 답이 되겠죠. 문제에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면서 접근해달라는 주제였어요. 2개만 더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굳이 그렇게 급하게 나갈 이유는 없으니까. 자, 원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선 중심과 반지름이 지워져야 된다 했죠? 근데 그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힌트를 조금 특이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축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X축과 Y축. X축에 접하는 원도 있고요. Y축에 접하는 원도 있어요. 그리고 그 둘에 다 접하는 원도 존재하겠죠. 오케이?
축에 접한다. 접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중심에서 접한다는 거에 선 그리면 우리가 중학교 때 했지만 접선에 선 그리면 뭐가 돼요? 90도가 돼요. 90도.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얘 중심을 A, B라고 하잖아?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반지름이 뭐가 돼요? B가 됩니다. 즉, X축에 접하면은 중심의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고요. Y축에 접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얘를 A, B라고 하면 반지름이 뭐가 돼요? 절대값 A가 돼요. 그럼 만약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면 그건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도 반지름이고 여기까지도 반지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쵸. 중심의 좌표의 절대값이 같아요. 그래서 1, 4분면에 있다면 A, A, 반지름이 A. 2, 4분면에서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다면 마이너스 A, A, 반지름은 A. 3, 4분면에서 접하고 있다면 중심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반지름은 A. 4, 4분면에서 접하고 있다면 중심은 A, 마이너스 A, 반지름이 A가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좌표가 생긴 게 비슷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에 대해서는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277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 2개 풀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림을 그려요. 마이너스 1,0, 1,0, 0, 루트 3. 이 세 변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내심을 어떻게 구하냐? 내심 어떻게 구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맞아요? 그러면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과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해주면 되죠? 맞아요? 뻘짓입니다. 자, 왜일까요? 이건 관찰에서 와요. 루트 3이라는 숫자가 특이하죠? 뭘 유도한 거예요? 2대1 때 루트 3입니다. 무슨 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하면 문제가 보통 3개가 나온다 했어요. 첫 번째 뭐? 세변의 길이가 같다. 두 번째 뭐? 2대1 때 루트 3을 활용한다. 세 번째 뭐? 뭐예요? 적었잖아요. 그쵸? 계속 말해요. 앞에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번 파트는 어려워요. 무게중심, 외심, 내심이 같습니다. 사실 구하라고 한 내저번의 방정식은 무게중심으로 구할 수 있어요. 3분의 더하고 3분의 더하고 얘가 중심입니다. 야, 근데 여기 보면은 밑에 접하잖아. 그치? 반지름이 얼마야? 얘가 반지름이야. 제곱 더하기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3분의 1.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걸 내심으로 구하려고 하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야. 그림을 똑바로 그려야 되고요. 그림을 그렸을 때 찾는 내저번이 여기 X축에 접하는구나. X축에 접하는 원을 그리는 것이니 중심만 찾으면 반지름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 내심이 얘가 정삼각형이라서 무게중심을 찾기만 해도 그게 내심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평면좌표 파트에서 했어요. 정삼각형 나오면 2대1 대 루트 3 세변의 길이 같다. 무게중심, 외심, 내심 같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략, 주제라고. 정삼각형 나왔을 땐 이거 3개 벗어나는 게 별로 없다. 그렇죠?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다고는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하는 게 어렵죠. 되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천히 앞에 했던 것들 복습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면 다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라스트 팡 281번 이건 학교 불문하고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학교 불문하고 매번 강조하는데도 y는 x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반드시 이런 형태들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에 있는 어떤 애가 여기 있는 어떤 애가 여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도록 그림이 그려지는데 걔네들의 개수가 몇 개냐? 몇 개처럼 보이냐? 4개. 그럼 걔네들의 넓이, 즉 반지름은 어떻게 찾아요? 반지름을 찾으려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중심을 찾으면 돼. 중심이 반지름이니까, 그치? 그럼 중심은 어떻게 찾아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드시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습니다. 근데 얘 중심이 요 문제에서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대? y는 x제곱 마이너스 6 위에 있다며. 야,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대. 그러면 교점이겠지. 교점 얘네 둘이겠죠. 그쵸? 어디에도 있대? y는 마이너스 x 위에도 있대. 여기에도 있는데 교점이겠죠. 즉 내가 찾는 중심은 x제곱 마이너스 6과 x를 같다라고 했을 때 2개, x제곱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x를 같다고 했을 때 2개, 총 4개가 뜬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송영고에 나왔을 때 4번 문제로 나왔어요. 4번 문제. 너무 간단하니까, 그치? 근데 정답률은 4번이 아니었어요. 왜? 기억을 안 한 거지. 이걸 기억을 안 하니까 씨 어떻게 하지? x축과 y축 뭐 어쩌래? 그냥 방향 못 잡는 거죠. 방향을 못 잡는다. 반지름을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이 필요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그 반지름을 구하려면 중심이 필요해요. 즉 이 문제는 중심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그 중심은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데 저 문제에선 특별히 저기 위에도 있대. 그러면은 교점이라고. 얘를 풀면 x가 3이랑 마이너스 2. 여기를 풀면 x가 2랑 마3 이렇게 뜨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넓이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 9파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 4파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 4파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 9파이. 그래서 26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선 얘랑 얘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30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단순 계산으로 풀려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기억하고 있는 사실은 뭐야? 라는 것을 계속 종합해 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나아 보이는 풀이 과정을 선택해서 실행해야 되는데, 보통 도형이 방정식 못하는 친구들은 일단 뭐라도 하려고 끄적이다가 그냥 풀이 과정만 길게 느리고서는 못 푸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계획을 세워야 돼요. 도형은 계획 안 잡고 문제 풀면 뭘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못 잡을 때가 되게 많아요. 조금 더 천천히 도형 보면서, 그리고 도형이 가진 특징, 도형별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전략들 중에 뭘 선택할지를 정하자. 오케이.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이미 웬만한 도형의 성질들은 다 설명을 해요. 원의 방정식쯤 들어오면은 그 도형의 성질들을 직선의 방정식 평면좌표랑 곁들여서 접목시키는 게 많은데, 그 앞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뭐 추가로 몇 개 더